안녕하세요. 2024년 10월 12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보통 제목, 의학은 상식이다. 여러분,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핸드폰이죠? 이것을 권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놈들이 빨갱이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권총이다 그러면은 일반인들은 맞아, 저거 권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 이건 핸드폰이다, 핸드폰 보고 핸드폰이다 라고 하면 세상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돼요. 근데 이게 권총이다 하면 혼란이 오게 돼 있어요. 자, 교통 신호등이 빨간불에는 건너가지 말고 파란불에는 건너가라 이렇게 돼 있는데, 빨간불인데 저거 파란불이잖아, 내가 저 분명히 파란불이니까 내가 건너갔어, 이게 빨갱이들이에요. 아니 빨간불에는 안 건너가고 파란불에 건너가면 되는데, 빨간불에 건너가고 저거 분명히 파란색이 아니냐고 우겨대는 거, 이런 것을 몰상식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은 상식인데, 상식을 벗어난 말들이 있어도 그것을 무심코 그냥 아무런 비판 없이 받아들이니까 의학이 발달되지 못했던 것이고, 저는 이것이 핸드폰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다른 사람이 이것이 권총이다 라고 얘기할 때도 나는 이게 핸드폰이다 라고 얘기해서 우리 건강교실이 여기까지 발전을 해 온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초등학교 때 제 기질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오기태기가 부르는 추풍령 노래를 불렀다고 담임선생님이 때리더라고. 나를 때린 게 아니라 친구를 때렸어요. 유행가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래서 선생님 왜 추풍령 노래 불렀다고 때리나요? 그랬더니 학생이면 유행가를 부르면 안 된대. 아니 그럼 라디오에서 유행가 안 틀어줘야죠. 애들 들으라고 틀어주고,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 좋아서 부르는데. 빨간고도 아가씨 우리 노래 부를 때 박재란의 밀짚 모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추풍령 나올 때니까 그때 유행가가 한참 나올 때더래요. 유행가 부른다고 담임 선생님이 때려요. 그거 왜 때리냐고 그랬다가 또 나 돼지게 얻어 터졌는데. 또 하나는 변은 이기면 이길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해가면서 너는 공부를 잘하는 애가 왜 그렇게 말대답하고 그러냐고. 그래서 아니 우리가 무슨 아직 익은 변가요? 이제 한참 자라는 변인데 지금 우리가 고개 숙이면 썩은 벼가 되는 거예요. 그랬다가 또 뒤지게 얻어 터졌어.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옛날 엉터리들이 많았어요. 선생님들도. 또 한 가지 얘기해 줄까요? 재밌는 일화. 이거 내 치부만 얘기해서 이상한 것 같은데, 겨울이 되면 옛날에는 연료가 없어서 교실에 난로를 매번 펴주지 않았어요. 네? 우리 솔방울 따와서 솔방울 같은 거 태워봐요. 부르르 하고 금방 하고 별로 따뜻하지도 않았잖아요. 조개탄이 나오고 나서 그때 좀, 조개탄 아세요 여러분? 조개 모양으로 생긴 연탄을 조개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때 우리 어렸을 때 디젤 차가 나오기 전에 전기 기관차였는데 그때 조개탄으로 떼서 가고 그랬었어요. 근데 날씨가 추워 죽겠는데 교무실에는 난로를 피고 애들 교실에는 안 펴져요. 그래서 왜 저기 선생님들 교무실에는 피고 학생 교실에는 안 펴주나요? 그랬더니 선생님들은 저 칠판 글씨도 쓰고 그래야 되니까 펴준대. 펴야 된대. 아니 학생들이, 선생님들은 그래도 월급이라도 타고 그래서 옷이라도 번듯이 입고 다니셨고, 우리 친구들은 전부 그냥 거지하고 똑같아서 얇은 옷에다가 막 쳐서 발발발 떨고 앉아있는데 선생님들이 덜 추울 것 같은데요. 그랬다가 또 뒤지게 얻어 터졌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실에 여기까지 온 것은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옳다고 하는데 나는 내 판단 기준에 틀리면 틀리다라고 과감하게 얘기를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어떤 눈으로? 안데르센 동화집에 벌거숭이 임금님 있잖아요. 벌거숭이 임금님에 나왔을 때 막 비단옷 입었다고 하고 막 행진을 하는데 꼬마가 빨가벗었구만 이렇게 얘기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의학을 접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내려오던 의학, 한의학은 그대로 받아들여 보고 거기서 안 되는 점을 보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간단해요. 의학은 제일 쉬운 말로 어렵게 얘기하는 사람은 다 사기꾼이거나 거짓말 모르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도 모르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질문하면 때리고. 그죠? 여러분들 양의사에 가서 왜 그런가요? 질문을 해봐요. 그럼 아주 그 의사들한테 미움을 사게 돼 있어요. 왜 그래요? 양의학은 원인을 공부한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의학은 지극히 간단한 상식이다 이게. 뭐예요? 병은 왜 생긴다고요? 병은 피가 맑고 순환이 잘 되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 이게 의학의 다예요. 뭐 그렇게 복잡해. 뼈 몇백 개 다 외워야 돼요? 양의학은 나뭇잎에 이름을 써놓고 그것을 외우는 학문이에요. 그 다음에 대증요법이에요. 증상이 나타나 있는 곳에 치료를 해요. 발바닥이 아프면 발바닥을 치료하고 손가락이 아프면 손가락을 치료해요. 우리는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피가 맑으려고 하면 피를 걸러주는 장기인 신장과 간이 좋아야 되고 순환이 잘 되기 위해서는 모세혈관이 열려 있어야 된다. 이게 의학의 다란 말이에요. 이거 뭐 힘들어요? 왜 그렇게 의대를 6년씩 다니냐고. 6년 다니고 한의대 6년 나온 애한테 물어보면은요, 기억니은 디귿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이게 전부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교실은 어떻게 바꿨다고요? 이것을 어떻게 바꿨어요? 피가 잘 순환이 되면은 신경이 잘 작동을 하고, 피가 순환이 잘 안 되면 신경이 작동을 잘 못한다. 이것을 거꾸로 생각을 했다 이게. 신경이 작동을 잘 되면 피가 순환이 잘 되고, 신경이 작동을 잘 못하면 혈액 순환이 잘 안 된다. 이것으로 다 고치게 됐고, 그래서 피에서 우리는 어디로 갔어요? 신경으로 갔어. 신경을 잘 관리를 하면, 이거 더 요약된 거죠. 피가 맑고 순환이 잘 된다라는 것을 더 요약을 했어요. 신경이 작동을 잘 하면 우리는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 신경 중에서 모든 신경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뇌신경과 중추신경이 작동을 잘 하면 다른 신경이 작동을 잘 해서 혈액순환이 잘 돼서 병을 고칠 수 있다. 이게 의학의 전부란 말이에요.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 이걸 몰라서 병을 못 고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양의학이나 한의학을 무조건
무시를 하고 사용을 하지 않는 건 그건 또 돌다가리다 이게. 양의학이나 한의학을 주어진 우리의 여건이 아주 좋은 여건, 우리가 언제든지 사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이니까 빌려다 쓰면 되는 거예요. 있으면.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것은 양의학을 무조건 비난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양의학이 잘하는 게 있어요. 뭘 잘하죠? 최고 잘하는 거? 응급 상황에 응급실을 잘 이용을 해야 돼요. 이거 양의학은 왜 응급실을 이용을 하면 좋느냐면 장비들이 많이 있어요. 병원에 장비가 많이 있어서 응급에 대처, 사람은 여차하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대처해 줄 수가 있다 이게요. 응급실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술을 꼭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다리가 부러졌다든가 심장에 판막이 막혔다든가 관상동맥이 막혔다든가 그 다음에 염증이 너무 심하다든가 장기가 너무 커져서 뭐 대장이 염증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거 안 잘라내면 안 되게 생겼다든가 이런 것은 양의학을 이용을 해야죠. 그리고 수술은 특히 대한민국 의사들이 세계 최고, 수술은 대한민국이 최고예요. 대한민국 의사들이 수술은 최고예요. 아주 최고. 너무 잘해요. 이런 사람들은 대접도 해줘야 돼요. 특히 흉부외과, 신경외과 그런 수술을 하는 의사들은 고생도 많이 하고 또 응급실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는 의사들 이런 사람은 우리가 대접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예방주사, 백신, 예방주사가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뭐죠? 소아마비, 천연두, 홍역, 뭐 디프테리아 같은 경우는 사실 맞을 필요가 없는데 디프테리아에 걸릴 확률이 200만 분의 1인데 근데 결핵 예방주사, BCG 접종하는 거 결핵 예방주사 요것은 좀 약간 회의적이에요. 그 기타 것들이 있는데 소아마비, 천연두도 지금 거의 다 소멸돼서 없을 거예요. 예방주사 안 맞는다고 천연두 걸리지 않을 거예요. 홍역 이런 예방주사 요거 맞는 거. 그 다음에 양의학에서 잘하는 것이 뭐예요? 장티푸스, 콜레라 같은 거 걸렸을 때, 결핵 같은 거 걸렸을 때 세균 죽이는 거. 이거 뭐예요? 이거 뭘로 죽여요? 항생제. 항생제가 살균제예요. 항생제 이퀄 살균제예요. 이런 것들은 양의학을 우리가 이용을 할 때 이용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의사들에게 내 목숨을 딱 의지를 하는 순간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게 돼 있어요. 의사들이 다 알지 않아요. 똑같은 얘기를 또 하면은 의사는 우리 목숨을 책임질 능력도 없고 책임을 질 생각도 없는데 우리 일반인들은 어떻게 해요? 의사에게 내 목숨을 갖다가 얹혀놓고 사는데 그런 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의학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신체도 전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된다. 또 하나를 보면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의학을 공부하는 것은 내 생명을 건강하게 잘 보존하고 죽지 않고 건강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의학을 공부하는데 공부 무지하게 열심히 해요.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은 제일 열심히 하는 것을 뭘 제일 열심히 하죠? 어렸을 때부터 한번 따져볼까요? 우리가 제일 열심히 하는 것이 뭐였죠? 첫 번째 공부를 목숨 걸고 했었죠? 그렇죠? 공부를 제일 열심히 했어요. 꼭 학교 공부만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기술을
공부한다든가 기술을 익힌다든가 이런 곳에 열심히 했어요. 또 하나 열심히 하는 것은 경제활동이죠. 돈 버는 거. 이거 무지하게 열심히 하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이거 무지하게 열심히 해요. 다 이런 것들이 왜 열심히 해요? 왜 열심히 하죠? 간단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의학도 그 중에 일부예요. 뭐예요? 내 목숨을 잘 건재하기 위해서. 이것은 이것들은 이런 거라고 하면 이것을 더 포함한 것이 있어요. 여기 뭐 공부도 하고 경제활동도 하고. 우리가 웃기는 것은 결혼하는 것이요, 공부하는 거나 경제활동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그죠?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가 어떤 대학교를 가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그죠?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가 내가 무슨 기술을 열심히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배우자 만나는 것을 누가 소개시켜주면 소개팅에서 만났다. 대부분이 그렇게 해야죠. 결혼하려고 열심히 노력해봤어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만큼 열심히 했나요? 나는 선을 102번을 봤어요. 근데 그 결혼하는 것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배우자 고를 때는 신중하게. 대부분이 덜컥 결혼하고 말아요. 그죠? 그 이게 재수띠기에 맡긴다고 결혼하는 것도. 그죠? 재수가 좋으면. 그런데 결혼도 옛날에 동네 결혼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했다고 봐요. 잠깐 세면은 그 텔레비전에 솔로 애들 이혼한 애들끼리 나와서 뭐 선도 보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걔들 다 보면은 걔들은 만나도 또 이혼해요. 왜 이혼하는지 아세요? 심장병 때문에 이혼하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심장병이 있는 사람을 선택을 하면 심장병을 고치고 데리고 살든지 아니면 결혼을 하지 말든지 그래야 돼요. 심장 옆으로 새는데 옆으로 새도 재밌죠. 정사보다는 야사가 훨씬 재밌어요. 쓸데없는 얘기가 더 재밌다고요. 심장병이 있으면 왜 이혼을 많이 하느냐면 일단 의심이 많아져요. 의처증, 의부증 이거 다 심장병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의처증 고치는 사람 봤어요? 못 고쳐요. 의처증은 안 없어져요. 80 먹은 지 할머니가 어디 가서 바람 폈다고 생각을 해요. 남자 누구 어떤 남자 만나고 왔냐고 해요. 심장병을 안 고치면 그런다고요. 너 어디 갔다 왔냐? 80 먹은 할머니 보고 너 어떤 놈 만나고 왔냐고 한다니까. 그래서 의심이 많고 그 다음에 인내심이 아주 약해요. 여러분들 살아봤지만 부부간에 살아보면 속상한 것도 있고 참 힘든 일도 있지만 참아야 그 다음에 연결이 되는데 여기서 못 참어! 야! 끝내! 써!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그게 인내심이 작아지는데 심장병이 있으면 인내심이 작아져서 그래서 이혼들을 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뭐 여러분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며느리 사위 얻을 때 다 얻으셨겠지만 안 얻으신 분이 있다 그러면 결혼할 때 심장병 딱 보는 것은 심장병 있는 사람이라든가 심장병 있는 사람 다 보면 안 돼요. 막 깔끔하게 결벽증 있는 거 딱 보면 알아요. 대충 보면. 그 다음에 간이 나쁜 사람. 간 나쁜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얼굴이 까맣거나 다크서클이 있거나
여드름 자국이 많은 사람, 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간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런 건 피해야 됩니다. 근데 다시 돌아와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내 목숨을 의학을 공부하는 것도 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된다. 현대의학이 병을 못 고치는 것은, 여러분들 잘 보세요. 뭐? 뇌세포가 재생이 안 된다? 이런 말을 믿고 있어요. 그 비상식적이죠. 세포는 수명이 45일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세포 계속 죽어가는데 재생이 안 되면 어떻게 살아? 뭐? 연골세포는 재생이 안 된다? 제가 우리 고등학교 동기들 한 달에 한 번씩 강사들을 초빙해서 강의를 듣는데, 서울의대 나온 친구가 뭐 아산병원에 있다고 온 친구들이 강의를 하는데, 이거 연골세포가 재생이 안 된다고 하는데, 강의하기 전에 그 얘기 나올 줄 알고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발광을 하려고 하면 나 좀 잘 앉혀라. 나 붙잡고 떠들지 못하게 하라. 다음번에 또 아산병원 의사가 와서 강의를 한다. 그래서 가능 안 하면 안 갈 생각인데, 보면은 막 바로 공격이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의학은, 아니 간은 고치지 못하는 것이다. 신장도 고치지 못하고 시간 지나가면 투석하는 것이다. 또 당뇨도 고치지 못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풍과 치매를 예방하지 할 수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우리가 다 고지고대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당뇨약을 평생 먹어야 된다. 이런 거 다 고칠 수 있는 거지 왜 못 고쳐요? 우리가 포기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니 신체가 요만하잖아요. 뭘 못 고쳐. 아니 화성에도 가는데 사람 1m 80짜리 여기 복잡하게 들어 있어봐야 지가 무엇 들어 있겠어. 반도체보다도 훨씬 간단하지. 그죠? 개뿔이나 무엇 들어 있어. 저 염상섭의 청개구리 봐요. 이거 배칼로 봐야 뭐 몇 가지나 있겠어요. 오장육부. 에? 그걸 몰라가지고 의사들한테 내 목숨 맞춰놓고 바보 천치같이 그러고 죽을래요? 그래서 그 다른 것들은 다 내 일상생활에 결혼하고 뭐 공부하고 경제활동도 하고 다 이런 거 다 잘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죽는 방법. 어떻게 하면 죽어요? 나라가 사라지면 나는 별짓을 해도 다 죽어요. 이게 상식이에요, 무지하게. 근데 무슨 얘기 했어요? 우리가 지금 나라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제 보낸 메시지가 있었을 거예요. 공산화가 되면 우리 다 죽어요. 공산당들은 뭐예요? 이것을 권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핸드폰 보고 권총이라고 하는데 그걸 맞다고 하는 놈들이 공산당, 민주당 찍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다른 짓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비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재명이에요. 그죠? 그럼 나라 망하고 나도 죽는 거예요. 국회의사당에서 얘기하는 거 봐요. 지금 우리가 친일파 얘기를 할 때예요? 지금 우리가 이거 얘기할 때냐고. 어떻게 하면 우리 주적은 북한이에요. 북한하고 중국이에요. 어떻게 하면 북한 애들 침략을 막고 중국에서 우리 먹으려고 하는 것을 막아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빨갱이들은 지금 어디 얘기해요? 친일파 얘기만 계속 한다고요.
김문수한테 뭐? 일제시대 때 우리 국적은 일본이었다. 이걸 가지고 물고 늘어져서 김문수 지금 노동개혁해야 돼요. 근데 그 장관인 사람한테 친일파 그 말, 아니, 일제시대 때 그럼 국적이 일본이었지, 나라를 빼앗기고 우리나라 국적 주권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지랄하는데 또 병신 같은 것들이 또 거기에 매달려서 그 얘기, 아니, 이건 지금 얘기해서 안 되는 거예요.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왜 대통령이 우리 땅이라고 얘기 안 했다고? 아니, 그러면은 내 마누라 보고 이건 내 마누라다라고 계속 외치고 다녀야 돼? 내 마누라는 내 마누라지. 독도는 우리 땅이면 그냥 시료 지배하고 끝나는 거지. 독도는 우리 땅을 대통령이 맨날 얘기를 해야 돼?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죠? 제가 오늘은 의학은 상식이다라는 말을 빌려서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오래 살으려고 하느냐면 당면한 문제. 우리 지금 당면에 수술해야 돼요. 당면한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국가가 공산화가 되는 것을 절대로 막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러지 않고는 우리 병 백날 고쳐도 아무리 여러분 일 열심히 해도 전부 헛일이에요. 뭐 가져가고 차 때리고 해외 여행 갔다 오면 잘 될 것 같죠? 그렇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 같죠? 어림도 없어요. 내가 봤잖아요. 공산화되면 지금 북한 계획은 3천만 명을 죽이는 것이 계획이에요. 1,000만 명은 보트피플 돼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300만 명을 받아주기로 지네끼리 내부적으로 결정이 돼 있고 700만 명은 다른 데로 가든지 태평양에 빠져 죽어야 돼요. 우리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그래요. 이재명이 있기 때문에 한 명 또 죽었어요. 7명째 죽었어요. 내가 상식 얘기를 아니 아무리 바보 같아도 이재명이 주에 이번에 어젠가 또 죽었어. 7번째로. 이재명이 주에서 죽은 놈이 이번 7명째 죽었다고요. 엊그제. 지금 뭐라고 그랬더라? 뭐로 나왔 엊그제 또 죽었어요. 여러분 자살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박원순이가 죽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박원순이 보셨어요? 박원순이 죽은 시체 봤냐고 여러분들. 본 사람이 있냐고. 나는 죽었다고 생각 안 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유병헌이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유병헌이 죽었다고 생각하냐고. 유병헌이지. 유병헌이 안 죽었어요. 조이파리가 죽었다고요? 안 죽었어요. 나는 안 죽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느냐? 유병헌이가 한 40년 전쯤 되나? 대전에서 오대양 사건이라고 해서 사람 50명 죽어서 공장 지붕에다가 널어놓은 적이 있어요. 해놓은 적이 있어요. 그 사건 흐지부지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이 그냥 지나갔어요. 그때도 유병헌이가 그걸 해결한 사람이에요. 유병헌이 안 죽었어요.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박원순이가 죽었다고요? 안 죽었어요. 이재명이 주위에 7명이 자기들이 다 자살했다고요? 아니에요. 그래서 표현을 어떻게 해요? 자살 당했다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상식이 아니다. 이재명 주위에 7명이나 자살했다. 혹은 뭐 사고나 낚시터에 가서 마지막 사람 낚시터에 가서 죽었다고 그러는데 왜 관련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죽어요? 이거 상식이다 이게요. 이거 안 죽었다라는 자살을 하지 않았다라는 7명이 어떻게 다 자살을 해요? 자살이 그렇게 심하게 다 안 해요. 그러니까 자살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많이 죽겠는지. 이거 상식이에요. 상식. 지금 추세를 봐서
우리는 공산화가 되면 우리 목숨은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는 순간 여러분의 목숨은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자기는 살 수 있을 것 같다? 착각하지 마세요. 다행스러운 건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웬만한 병은 다 나세요. 왜 나을까요? 예?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병원에 다니는 사람 숫자가 10분의 1로 확 줄어들어 버려요. 이거 장담할게요. 아주 큰 죽는 문제가 눈앞에 있으니까 긴장을 해서 병이 싹 없어진다고. 윤 대통령, 이재명이 자고 가더라. 당신이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가둬놓을 수 있어. 그게 상식이야. 상식. 대통령 윤석열이 네가 이재명이만 딱 가둬놓으면 우리 전 국민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어. 그리고 경제 발전 이런 건 네가 안 해도 돼. 대한민국 국민들, 기업인들 무지하게 똑똑해. 에? 다 잘해. 세계 1등이야. 너만 병신짓 안 하면 돼. 딱 네가 할 일 뭐다? 이재명이만 가더라. 그게 상식이다. 딴 일 하지 말고 이재명이만 가더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